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피부과 학회 TV MC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해결해주는 전신 자외선 치료 편입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신여대 장민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힐하우스 피부과 배정민입니다. 자, 오늘은요, 전신 자외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자, 전신 자외선 치료. 요거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장 선생님, 전신 자외선 치료의 원리, 또 이제 기전에 대해서 또 궁금합니다. 태양광선 중에 네. 자외선은 우리 인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도 이제 면역 체계에 영향을 줘서 우리가 염증 질환, 앞서 얘기한 건선, 아토피 피부염, 그런 염증성 질환에 있어서 그 활성화된 염증 세포를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멜라닌을 형성하는 이제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도 자외선은 영향을 줘서 멜라닌을 이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맞아요. 그렇게 만들고 네네. 또 거기에다가 우리가 자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가 각지층이 조금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네. 우리가 치료에 이용하고 있고 그렇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외선 파장에 따라서 들어가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얕은 부위에 들어가는 자외선, 또 깊게 들어가는 자외선 이렇게 종류가 있는데 그런 점을 또 이용해서 네. 얕은 질환에는 우리가 비교적 그쵸. 얕게 들어가는 자외선 B, 그리고 우리가 깊은 진피에 있는 어떤 피부 병변이 있을 때는 자외선 A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이용해서 다양한 질환에서 자외선 치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진짜 전신 자외선 치료 과정 궁금하거든요. 이게 말 그대로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약간 전신. 또 제가 괜히 실수할까 봐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네.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 자외선 치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단파장 자외선 비광선 치료를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외선 치료는 전신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신의 자외선을 조사할 수 있는 어떤 캐비넷 통으로 된 데 들어가서 전신을 쪼이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얼굴에 병변이 없다면 얼굴과 눈은 가리고 들어가게 되고 그 외에 속옷 차림 정도로 들어가서 전신을 자외선에 노출한 채로 치료하게 되는데 네. 처음에는 한 2, 3분 정도 짧은 시간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네. 이제 부작용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면서 적절한 에너지로 증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절한 에너지를 찾게 되면 그 에너지를 상당 기간 유지하게 됩니다. 그 치료 기간은 질환마다 조금씩 다른데 네. 대표적인 질환인 건선의 경우에는 한두 달 정도 바짝 치료하고 나서 이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또 다른 대표적인 질환인 백반증 같은 경우에는 네. 주 1, 2회 치료를 6개월에서 1년 이상 장기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신 자외선 치료를 권하는 경우가 있고 또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질환에 자외선 치료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자외선 치료를 권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겠죠. 사람마다 또 맞습니다. 예, 차이가 예. 있으니까. 환자의 피부 형태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질환이 어느 정도 지금 활성도, 또 복용하고 있는 약물, 그렇죠. 그것도. 그다음 기저질환, 맞아.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만큼 자주 올 수 있느냐라는 점도 고려 대상이 맞아요.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통 자외선 치료가 뭐 한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그래도 권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보통 기저질환은 어떤 종류의 기저질환이 있을 때 좀 예,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자외선 치료를 받는 환자분의 피부 형태가 예를 들어서 피부 알러지 중에 햇빛 알러지 있는 분들은 이런 광선 치료를 안 되겠다. 받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막 병이 굉장히 진행돼서 굉장히 심한 형태일 때 자외선 치료는 우리가 주 3회씩 해서 수주간 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미 지금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진물이 많이 나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 자외선 치료라는 거는 빨리 효과를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때는 면역 억제제 같은 경구용 약물을 사용하는 게 더 맞을 수가 있고요. 네. 앞서 얘기한 대로 이제 복용하는 약물, 혈압약이든 그쵸. 그거. 항생제든 이런 약들은 종류에 따라서 햇빛에 굉장히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는 오히려 쓸 수 없겠고, 당뇨약. 혹은 뭐 항생제, 항암제 중 일부 그럴 수가 있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기저질환, 예를 들어서 약을 복용할 수 있는 간질환, 또 콩팥이 나빠서 약물 복용이 힘든 그런 환자들한테서 우리가 광선 치료, 자외선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약물, 복용하는 약물 치료보다는 자외선 치료를 권장할 수가 있고, 네. 또 임신 같은 경우 또 우리가 맞네요. 약을 복용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산부들도 자외선 치료는 괜찮은. 비교적 안전하게, 그렇죠. 소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하게 자외선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네. 환자의 어떤 질환 상태, 네. 또 지금은 이제 전신 자외선 치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병변 자체가 국소적이지가 않고 전체적으로 널리 퍼져 있으면 이때도 우리가 자외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전신 자외선 치료가 효과적인 피부 질환이 어떤 질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신 자외선 치료는 굉장히 오랫동안 피부과에서 사용됐던 치료법으로 안전하게 여러 질환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피부 질환은 그 국소적인 질환도 있지만 전신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네. 건성과 같은 피부 염증 질환에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 외에도 탈색소 질환인 백반증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건성과 아토피 같은 피부 염증 질환에서는 자외선 치료가 피부의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억제하는 그런 효과를 네네. 해주고 있고, 네. 백반증과 같이 색소가 소실된 그런 질환에서는 색소세포, 아까 말씀하신 멜라닌 세포가 소실되어 있는데 그걸 자극을 줘서 멜라닌 세포를 재생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원리로. 네. 그 외에도 가려움증에도 굉장히 효과적인데, 특히 만성 간질환이라든지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 온몸에 가려움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먹는 약을 복용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할 때 이 자외선 치료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다형광 발진이라고 하는 광과민 질환, 그리고 피부 결체 조직 질환, 그리고 피부암도 자외선 치료로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전신 자외선 치료를 주의해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예. 앞서 얘기한 것처럼 네. 우리가 자외선 치료 받을 때 네. 복용하는 약물이 먹고 나서 햇빛 혹은 자외선에 민감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용 중인 약물이 어떤 게 있는지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외선을 쬐면 악화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홍조를 띠고 여드름처럼 뭐가 생기는 이제 주사라는 질환. 이 질환은 이제 자외선에 의해서 유발되기도 하고 악화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사용하기 힘들고, 좀 생소한 질환이긴 하지만 홍반성 루푸스나 피부 근형 같은,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또 광과민증이 있기 때문에 자외선 치료할 때 좀 유의하거나 아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 색소성 건피증이라는 이제 유전적인 질환입니다. 이 질환은 햇볕을 쬐서 자외선을 쬐서 피부에 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 몸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자외선을 쬐면 쬐수록 피부암이 조기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자외선 치료의 금기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어쨌든 무조건 전문의랑 자기가 갖고 있는 복용하는 약 무조건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은 그 치료 후에도 예방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자외선 치료를 받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 피부 질환은 이제 좋아진 다음에도 재발을 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종종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자외선 치료로 호전이 된 뒤에도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예를 들어 건선의 경우는 한 2달 정도 바짝 치료해서 많이 좋아지고 난 다음에 치료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을 줄여서 점차적으로 끊는 경우도 있고,
또 백반증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치료하고 나서 많이 좋아지고 나면 치료를 2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재발을 관찰하면서 치료를 이제 종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외선 치료로 좋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이제 중단하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 피부과 전문의 주치의 선생님과 치료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지 잘 상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선생님들께서 그 경과를 보시면서 이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끝까지 지속할 것이다.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판단도 어쨌든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니까 꼭 맡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그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전신 자외선 치료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간 쌓인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아시죠? 미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요. 자, 다음 주에는요, 국소 자외선 치료 이야기가 계속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감사합니다.